평범한 아침.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순자 여사는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은이 맞벌이 부부라 낮 시간은 늘 혼자였다. 결혼 6년 차 손주를 한 명 더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애썼다. 며느리 방 청소나 좀 해줘야겠네. 지은이가 출근하면서 어머니, 오늘 청소기 돌려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게 생각났다. 순자는 청소기를 들고 며느리 방으로 향했다. 침대 밑을 청소하던 중 침대 옆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순자는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다가 손을 멈췄다. 서랍 안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보였다. 호기심보다는 정리 본능에 손이 먼저 움직였다. 상자를 꺼내 여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콘돔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상자는 이미 몇 개가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순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2년 전 정관 수술을 했다. 아들 부부가 첫째를 출산한 후 며느리와 함께 결정한 일이었다. 둘째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손주 2명은 보고 싶었던 순자는 며느리의 말이 아쉬웠지만 존중했다. 그리고 준호는 피임에 신경 쓰느라 지은이가 힘들어할까봐 정관 수술을 선택했다. 그런 아들에게 콘돔이 필요할 리 없었다. 설마. 순자의 손이 다시 떨렸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다른 설명이 있을까? 상자 속 콘돔 개수를 세어보니 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였다. 순자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 증거를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순자는 콘돔 상자를 사진으로 찍고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며느리의 행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2주 동안 순자는 조용히 지켜봤다. 지은이가 회식이라고 말한 날 실제로는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서 한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했다. 순자는 멀찍이 떨어져서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만큼은 확고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순자는 이를 악물었다. 아들이 얼마나 지은이를 위해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지은이 부모의 병원비까지 보탰고 지은이가 하고 싶다는 사업 자금도 대줬다. 그런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순자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아들을 조용히 불렀다. 지은이가 출장 간 주말 모자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준호야.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콘돔 상자, 호텔 앞 지은이와 남자의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지은이에요? 그래. 2주 동안 확인했어. 네 마누라는 바람 피고 있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준호야,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 해. 어떡해요? 저 여자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니. 네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 시간, 사랑. 그걸 생각하면 분하지 않니?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다. 엄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혼할 때 유리하게 하려면 증거가 중요하대. 그리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저 여자가 뭘 가장 아끼는지 알지? 다음 주 월요일 지은이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순자는 여전히 친절했고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를 맞이했다. 출장 어땠어? 힘들었지만 괜찮았어. 오빠 보고 싶었어. 지은이가 준호에게 안겼다. 준호는 역겨움을 참으며 아내를 안아줬다. 나도. 그런데 말이야. 응? 우리 이번 주말에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외식할까? 결혼 6주년도 곧 되고.
지은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지.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토요일 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다. 지은이의 부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사돈댁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효도하네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지은이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고마웠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끝낼 생각이었다. 그 남자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다시 착실하게 살려고 했다. 후식이 나오고 준호가 일어났다. 오늘 부모님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바라봤다. 지은이도 궁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신청서입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오빠,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준호는 차갑게 말하고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다. 콘돔 상자 호텔 앞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지은이,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지은이의 부모가 경악했다. 지은아, 이게 뭐니?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저는 2년 전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피임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런데 지은이 방에서 콘돔이 나왔습니다.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죠. 지은이의 아버지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딸을 쳐다봤다. 너, 정말 그랬어? 지은이는 눈물만 흘렸다. 준호가 다시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은이를 위해 쓴 돈의 명세서입니다. 장인어른 병원비 3천만 원, 장모님 수술비 2천만 원, 지은이 사업 자금 5천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지은이의 부모는 아무 말도 못했다. 사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함께 제가 지원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겠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준호가 비웃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정관 수술까지 한 이유가 뭔데? 전부 너 때문이었어. 순자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지은 씨, 당신이 만난 그 남자한테 가서 돈 받으세요. 우리 아들한테 빌붙지 말고. 지은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댁,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당한 배신이 문제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지은 씨에게 있으니 위자료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재산 분할도 없어요. 당신이 가져갈 건 당신 옷가지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원한 돈 3개월 안에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무너졌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의 돈으로 시작한 작은 온라인 쇼핑몰,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모두 빚이 되어 돌아왔다. 오빠, 제발. 이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이제 남이야. 얼마 후 지은이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혼 후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지은이 때문에 신경 쓰느라 놓쳤던 일들에 집중하자 성과가 올랐다. 순자는 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했다. 반면 지은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 쇼핑몰은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정리했고 만나던 남자는 그녀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자 연락을 끊었다.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며 빚을 갚기 위해 2개의 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준호를 마주쳤다. 준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호는 지은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은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와 순자는 지은이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했다. 폭력이나 감정적 보복이 아닌 법과 냉철한 계획으로. 지은이는 평생 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배신자에게 내려진 정당한 심판이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